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원조를 통한 비료공장 건설 구상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충주 비료공장을 건설하는 원조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954년 6월 비료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FOA 본부의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배분 방식은 특수구매였습니다. 워낙 큰 프로젝트이다 보니 공모를 실시하되 미국 원조당국과 한국정부가 함께 검토 분석하여 우선 협상 대상자를 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공모는 8월에 실시되었습니다. 미국 기업을 위해 FOA의 사업을 알려주는 스몰 비즈니스 서큘러 1954년 8월 4일자에 한국 비료공장 프로젝트라는 5페이지짜리 공고문이 실렸습니다. 이 공고문을 통해 한국전쟁 전부터 시작되었던 공장 건설 구상이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프로젝트는 요소 비료 공장을 한국에 건설하여 한국 정부에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요소 비료를 하루에 250톤 생산하는 공장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1954년 10월 1일 현재 요소 생산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만 제안서를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고문은 계약은 최종 선정업체와 한국 정부가 맺지만 자금은 FOA가 지불한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입지는 최종 선정업체와 한국 정부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지만 8월 13일까지 제출하는 제안서는 충주 지역에 짓는 것을 전제로 작성되어야 했습니다. 입지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모에는 8개의 회사 또는 컨소시엄이 참여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각 입찰자별로 제안서와 추가 답변서의 기초에 암모니아와 요소의 생산 공정, 공장 건설 비용, 가동 후 생산 비용을 정리해서 비교한 것입니다. 이 8개 입찰자의 입찰서에 대해 FOA의 의뢰를 받은 NRC가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NRC는 4가지 기준, 즉 실제 상업적 규모의 운영에 의해 공정이 입증되었는지, 유사한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 자본 비용과 생산 가격은 적절한지, 생산된 요소 제품의 품질은 적절한지에 따라 입찰을 포기한 2개 입찰자를 제외하고 6개 입찰자를 평가하였습니다. 종합적인 평가 결과 가장 우수한 2개 입찰자가 선정되었는데 바로 벡텔 케미코와 매크로우 하이드로 카본이었습니다. 벡텔 케미코는 벡텔과 케미코의 컨소시엄인데 여기서 케미코는 웅크라의 의뢰를 받아 공장 건설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던 바로 그 케미코입니다. 매크로우 하이드로 카본은 매크로와 하이드로 카본의 합작사였습니다. FOA 본부는 매크로우 하이드로 카본, 줄여서 MHC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 문서에 따르면 벡텔과 케미코가 모두 FOA와 많은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MHC에도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1955년 1월 FOA는 MHC가 선정되었다는 것을 주미 한국대사를 통해 한국 정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FOA 한국 정부와 MHC가 구체적인 계약서 조항을 두고 협상에 들어갔지만 기일과 성능을 보장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이 나타나 계약이 지연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MHC가 예정 기일까지 준공에 실패할 경우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공장 가동 후에 성능을 보장하는 조항을 넣자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MHC 측이 반발하면서 계약은 4월까지 체결되지 못했습니다. 5월 들어 우드 경제조정관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결국 2 조건으로 중재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MHC가 성능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 페널티를 올리는 것이고, 둘째는 FOA가 MHC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내는 것입니다. 페널티 관련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료공장 건설 계약은 고정수수료 가산 원가 계약, 즉 CPFF 방식이었습니다.
계약자가 받는 수수료는 고정되어 있고 여기에 건설 원가를 더해 발주자가 지급받는 것이었습니다. 최초 계약 시 수수료를 제외한 건설 원가는 약 2,160만 달러였고 수수료는 그 약 4.5%에 해당하는 98만 달러였습니다. 이 98만 달러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도 꽤 복잡했습니다. 몇 년에 걸친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단계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차곡차곡 지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초안에서는 성능 기준이 충족되지 못하면 MHC가 9번과 10번, 즉 수수료의 15%를 받지 못하겠습니다. 우드의 중재안은 8번과 9번을 하나의 단계로 통합해서 성능 기준이 충족되지 못하면 MHC가 수수료의 25%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MHC도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 조건과 관련해서는 우드 경제조정관은 FOA 본부의 승인을 거쳐 5월 12일 강성태 상공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FOA는 MHC가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금을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서한을 받은 다음 날 한국 정부는 MHC와 비료공장 건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1955년 7월 드디어 충주 비료공장의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 정도 지난 뒤, 즉 기공식이 열리기도 전에 한국 정부는 계약 수정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비료공장 내 발전소의 연료로 국내산 무연탄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다급한 계약은 체결해 놓은 후 바로 수정 협상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MHC는 한국 정부와 FOA가 무연탄을 발전소 연료로 사용하기로 한다면 설계를 변경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드 경제조정관은 무연탄 사용을 통해 연간 100만 달러의 외화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설계 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문제는 발전소를 재설계하고 건설하는데 350만 달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MHC의 요구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조정관실의 의견을 들은 ICA의 워싱턴 본부는 미국의 기술자문회사인 에바스코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에바스코는 다음 해인 1956년 1월 조사 보고서를 ICA에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무연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이점이 없으나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자립경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그에 찬성하였습니다. 다만 MHC가 요구한 350만 달러는 너무 많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발전소 설계 변경은 ICA 본부의 승인을 얻었고 MHC가 당초 요청한 350만 달러에서 많이 깎인 200만 달러를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956년 7월 한국 정부와 MHC는 수정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로써 한국 정부가 열망하던 무연탄의 발전소 연료 사용은 이루어졌지만 변경 과정에서 공사가 6개월 정도 지연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도 공장 건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특허권 분쟁도 있었고 MHC의 현장 책임자들 사이에 내분도 있었습니다. 미국 원조 당국을 가장 힘들게 했던 문제는 MHC의 건설 자금 추가 증액 요구였습니다. MHC는 200만 달러를 증액한 7월 수정 계약 후 3개월 만에 다시 약 1,000만 달러의 증액을 추가로 ICA 측에 요구하였습니다. 철강제 가격 인상 등이 이유였습니다. 물론 ICA는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MHC는 자금 지원이 늦어져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결국 1957년 3월에는 ICA 본부 내에서 계약 파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원 경제조정관은 새로 건설사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공사 완공이 너무 늦어지게 된다며 계약 파기에 반대하였습니다. 그리고 MHC의 약 1,000만 달러의 증액 요구에는 제2비료공장 건설 자금으로 배정된 1,900만 달러를 전환해 대응하자고 하였습니다. 세 개의 비료공장 건설을 제안했던 케미코의 보고서에 기초해
ICA는 충주 비료공장에 이은 제2비료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감사원은 대한원조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1956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계획에 문제가 많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특히 기술조사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1900만 달러의 공장 건설 자금이 배정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ICA 내부에서는 제2비료공장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다른 시급한 분야로의 전용이 추진되었습니다. 결국 충주비료공장 건설에 일부 자금을 전용하자는 경제조정관실의 요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합동경제위원회에서 한국 정부는 전용에 대해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충주비료공장의 건설을 위해 나중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써 ICA 자금을 활용한 제2비료공장 건설은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제2비료공장 건설을 위해 준비했던 자금을 충주비료공장 건설로 전용하는 건이 ICA 본부의 승인을 얻은 후 1957년 9월 한국 정부와 MHC는 건설비를 1,000만 달러 증액하는 계약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MHC는 다시 한번 물가 상승을 이유로 470만 달러의 증액을 요청했고 이 문제로 한국 정부, 미국 원조당국은 다시 긴 시간 동안 논의를 거쳤습니다. 결국 1958년 2월 또다시 수정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MHC가 요청한 것보다는 적은 약 400만 달러를 증액하며 MHC가 이후에는 더 이상의 증액 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최초 총 공사비는 약 2천만 달러였습니다. 1957년과 1958년의 증액으로 총 공사비는 약 3,300만 달러로 70% 증가했습니다. 공사기간도 연장되었습니다. 최초 계약서상 완공기간은 1958년 3월이었으나 1958년 2월의 수정계약에서 1959년 6월로 미뤄졌습니다. 성능 보장까지 마친 후 충주비료공장이 준공된 것은 1961년 4월이 되어서였습니다. 정말 험난한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FOA ICA 원조자금으로 충주비료공장 건설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에는 제조업 관련 프로젝트 원조로서 비료공장 다음으로 액수가 많았던 중소기업 공장 건설 지원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